2026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는데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손해보십니다. 1년이면 수백만 원입니다. 10년이면 수천만 원입니다. 요즘 주변 어르신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나는 만 65세 넘었는데 기초연금 신청 안 했어요. 나중에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통장에 돈 좀 있으니까 못 받을 것 같아요. 차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일하면서 월급 받으니까 해당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신청을 안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재산 있어도 차 있어도 일하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신청 시점을 놓치면 그 돈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소급해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한 달만 늦어도 그 달 돈은 날아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통장에 돈 잠깐 맡아뒀다가 탈락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보험 만기 받았다가 수급 중단되시는 분들 있습니다. 차 한 대 바꿨다가 연금 반토막 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게 다 진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의로 한 선택인데 결과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탈락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실수를 하면 손해보는지, 지금 당장 뭘 확인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보셔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어른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슬기로운 어른 생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롭게 바뀐 정보들을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최소 수십만 원은 지킬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큰 손해가 터지는 함정은 딱 하나입니다. 신청 시점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일 이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달 돈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일이 3월 15일이시라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일 지나고 나서 신청하십니다. 4월에 신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4월부터 받습니다. 3월분은 절대 못 받습니다. 소급 지급이 안 됩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진 규칙입니다. 한 달치가 얼마냐고요?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34만 원입니다. 한 달만 늦어도 34만 원 날아갑니다. 두 달 늦으면 68만 원입니다. 1년 늦으면 408만 원입니다. 이 돈은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놓치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생일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생일이 속한 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안내문이 늦게 오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생일 달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문 받고 준비하다 보면 다음 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한 달치를 놓친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서류 준비가 귀찮다고 미루십니다. 그런데 미루는 순간 손해가 시작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씨는 만 65세 생일이 2월 20일이었습니다. 1월에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절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2월에도 자녀들 만나느라 바빴습니다. 3월 초에 주민센터에 가셨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신청은 3월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월분은 소급이 안 됩니다. 김영숙 씨는 그 자리에서 34만 원을 잃으신 겁니다. 한번 놓치면 끝입니다. 다시 신청해도 못 받습니다. 항의해도 규칙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일. 이날이 신청 가능일입니다. 이날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달력을 꺼내세요. 생일이 속한 달 1일에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세요. 스마트폰 쓰시는 분은 알림 설정하세요. 아침 9시에 알림 올리게 해두세요.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모님 생신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날 놓치면 돈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청 시점만 맞춰도 되는 게 아닙니다. 신청 시점을 맞췄는데도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기준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를 모르면 신청해도 탈락합니다. 이 숫자를 알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바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한 달에 최대 34만 원입니다. 정확히는 34만 2,510원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1년이면 41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4,100만 원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다만 모든 분이 34만 원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숫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숫자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소득 인정액이 얼마 이하여야 할까요? 월 228만 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 기준 안에 들어와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나는 일 안 하니까 소득이 없어. 당연히 228만 원보다 적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다릅니다. 월급만 보는 게 아니고 통장에 있는 돈도 소득으로 봅니다. 집도, 차도, 보험도 소득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계산해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걸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일은 안 하십니다. 그럼 소득이 0원일까요? 아닙니다. 정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5천만 원에서 기본 공제 2천만 원을 뺍니다. 3천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연 4%를 곱합니다.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10만 원입니다. 통장에 5천만 원 있으면 한 달에 10만 원 버는 걸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이자 소득도 더합니다. 5천만 원에 이자가 연 3%라고 쳐보겠습니다. 1년이면 150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12만 5천 원입니다. 기본 공제 4만 원을 빼도 8만 5천 원이 남습니다. 아까 계산한 10만 원과 합치면 18만 5천 원입니다. 통장에 5천만 원만 있어도 한 달 소득이 18만 5천 원으로 잡힙니다. 일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 집, 차, 보험 다 합치면 금방 228만 원을 넘어버립니다. 세 번째 숫자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은 기준이 다릅니다. 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분의 재산을 다 합쳐서 계산합니다. 누구 명의든 상관없습니다. 남편 명의로 5억, 아내 명의로 0원. 이렇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부부 재산은 무조건 합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받으면 각각 20%씩 깎입니다. 왜 깎냐고요? 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밥값이 반으로 줄어듭니까? 병원비가 반으로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20%를 깎습니다. 다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7년부터 이 감액이 10%로 줄어들고
2030년부터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 제도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머리 아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숫자 3개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최대 34만 원. 둘째, 혼자 사시면 228만 원 이하. 셋째, 부부면 364만 8천 원 이하. 이 3개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숫자를 알아도 착각 때문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착각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착각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신청했다가 탈락하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십니다. 3가지 착각입니다. 첫 번째, 소득 없으면 무조건 받는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일도 안 하고 월급도 안 받아. 그러니까 소득이 0원이야. 당연히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겠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봅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것도 소득입니다. 집과 차가 있으면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0원이어도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 많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면서 집 한 채 마련했고 노후 대비해서 적금도 부었습니다. 그리고 차도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러 가면 탈락입니다. 왜냐고요? 재산을 다 합치면 소득 인정액 228만 원을 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월급 한 푼 안 받으니 괜찮다. 소득 없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재산까지 다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통장에 잠깐 있던 돈은 안 잡힌다. 이것도 정말 많이 하시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자녀가 집을 팔아서 잠깐 부모님 통장에 돈을 넣어뒀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돈이 아니니 계산 안 되겠지. 아닙니다. 정부는 개인 사정을 따지지 않습니다. 통장에 찍힌 잔고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잠깐 맡아둔 거든 오래 있던 거든 상관없습니다. 신청하는 그 시점에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만 봅니다. 수억 원을 며칠만 맡아뒀어도 그 순간 확인되면 소득 인정액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준을 초과해서 탈락하는 겁니다. 자녀 돈을 절대 부모 통장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잠깐이라도 며칠이라도 절대 안 됩니다. 신청 시점과 겹치면 그대로 탈락입니다. 세 번째, 보험 만기금은 소득이 아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입니다. 20년 동안 보험료를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부었습니다. 드디어 만기가 되었습니다. 7,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모은 돈이고 지금 당장 쓸 돈도 아니야. 다시 적금에 넣을 거니까 소득이 아니겠지. 틀렸습니다. 보험 만기금도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통장에 들어온 시점에 잔고로 확인됩니다. 그 순간 소득 인정액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준을 초과해서 탈락하는 겁니다. 최만수 씨는 68세입니다. 20년 동안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서 매달 30만 원씩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부었습니다. 올해 만기가 되어 7,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만 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최근에 통장에 7,500만 원 들어온 게 보이는데요. 이게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소득 인정액을 초과했습니다. 최만수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 노후를 위해 모은 거예요. 지금 당장 쓸 돈도 아니고 다시 적금에 넣을 거예요. 하지만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보험 만기금도 예금이랑 똑같이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통장에 들어온 시점에 잔고로 확인되니까
이자 소득까지 합산돼서 기준을 초과하신 겁니다. 최만수 씨는 허탈했습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모았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까지가 세 가지 착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득 없어도 재산 때문에 탈락합니다. 통장에 잠깐 있던 돈도 다 계산됩니다. 보험 만기금도 금융재산입니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부 어르신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례는 훨씬 더 흔한 경우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겪으실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박순덕 씨는 올해 67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하신 후 혼자서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며 사셨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일도 못하시니까 기초연금이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드디어 만 65세가 되셨습니다. 집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이 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주민센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셨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통장에 5억 2천만 원 정도 있으시네요. 이게 소득으로 환산되면 기준을 초과하셔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박순덕 씨는 깜짝 놀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딸이 집을 팔았는데 잠깐 제 통장에 넣어뒀던 거예요. 저는 그 돈 손도 안 댔어요. 하지만 공무원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안타깝지만 개인 사정은 따지지 않습니다. 통장에 찍혀있는 잔고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잠깐 맡아둔 거든 오래 있던 거든 상관없습니다. 박순덕 씨는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도 아니고 딸 돈을 잠깐 맡아뒀을 뿐인데 내 노후가 이렇게 흔들리다니 정말 억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 돈은 냉정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전부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길래 이렇게 되는 걸까요? 박순덕 씨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통장에 5억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먼저 기본 공제로 2천만 원을 뺍니다. 그럼 5억 원이 남습니다. 이 5억 원에 1년에 4%를 곱합니다. 5억 원 곱하기 4%면 1년에 2천만 원입니다. 이걸 한 달로 나누면 166만 원입니다. 한 달에 166만 원을 버는 걸로 계산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억 원이 통장에 있으면 이자도 나오잖아요. 이자를 3%라고 쳐볼까요? 5억 원 곱하기 3%면 1년에 1,500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125만 원입니다. 여기서 기본 공제 4만 원을 빼도 121만 원이 남습니다. 자, 이제 더해볼까요? 아까 계산한 166만 원 더하기 이자 소득 121만 원 합치면 287만 원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의 기준이 228만 원인데 287만 원이면 완전히 초과한 겁니다. 박순덕 씨는 집도 없고 다른 재산도 없으셨습니다. 오직 통장 잔고 하나 때문에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신 겁니다. 한 달에 34만 원, 1년이면 408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날리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녀 돈은 절대 부모님 통장에 넣지 마세요. 잠깐이라도 며칠이라도 절대 안 됩니다. 신청 시점과 겹치면 그대로 탈락입니다. 그리고 한번 탈락하면 그 기록이 남습니다. 나중에 다시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못 받은 돈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만약 자녀가 꼭 돈을 맡겨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 본인 통장에 두라고 하세요. 아니면 배우자 통장에 두라고 하세요. 부모님 통장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만 65세 전후 3개월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 통장 잔고가 갑자기 늘어나면 바로 탈락입니다.
박순덕 씨 같은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선의로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부모님 노후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자녀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모님 통장에 돈 맡기지 마세요. 그게 부모님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자녀한테 돈 맡을 일 없으니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야. 아닙니다. 다음 사례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겪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일인데 결과는 손해였습니다. 이병호 씨 부부는 올해 70세입니다. 10년 넘게 타던 경유차가 자주 고장났습니다. 수리비도 많이 들고 기름값도 부담스러워 차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요즘 전기차로 바꾸면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환경도 생각하고 유지비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구입했습니다. 차량 가격은 4,500만 원이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실제로는 조금 덜 냈습니다.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기초연금 통장을 확인하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받던 금액이 확 줄어들어 주민센터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설명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르신 새로 구입하신 전기차가 차량가액 기준에 걸렸습니다. 고급 차량으로 분류돼서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 반영된 겁니다. 이병호 씨가 구입한 전기차는 차량가액이 4,500만 원이었습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로 분류됩니다. 그 금액이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37만 5천 원이 추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병호 씨 부부는 본래 월 소득 인정액이 330만 원이었습니다. 부부 가구 기준인 364만 8천 원에 못 미쳐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환산 소득이 더해지자 소득 인정액이 367만 5천 원으로 초과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이 절반으로 감액됐습니다. 두 분은 한 달에 합쳐서 약 27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54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차 한 대 바꾸고 나서 한 달에 27만 원을 잃은 겁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324만 원의 노후자금을 못 받게 된 것입니다. 이병호 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를 샀는데 왜 고급차 취급을 받나요? 정부가 전기차 사라고 지원금까지 줬으면서 왜 기초연금은 깎나요? 하지만 규칙은 명확했습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은 전기차든 경유차든 휘발유차든 상관없이 고급차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차량 구입 전에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로 분류되며 그 금액이 100%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럼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서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탈락합니다. 그래서 차를 바꾸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차량가액을 꼭 확인하시고 4천만 원 미만으로 맞추세요. 3,900만 원짜리 차와 4,100만 원짜리 차는 200만 원 차이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하셔야 할 게 있는데 자녀가 탈 차를 대신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명의가 부모님이면 부모님 재산으로 잡힙니다. 실제로 누가 타든 상관없이 등록증에 누구 이름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 차는 자녀 명의로 하세요. 부모님 명의는 절대 안 됩니다. 혹시 곧 차를 바꾸려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넘으면 기초연금에 영향 갑니다. 그 차이가 연간 수백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가지 실제 사례를 보셨습니다. 통장에 돈 맡았다가 탈락, 차 바꿨다가 연금 반토막.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전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체크하시면 탈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10가지를 하나씩 체크하세요. 이 중에 단 하나만 놓쳐도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영상 끄시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연간 408만 원을 날릴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혹시 나도 해당되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하세요. 첫 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일에 달력 표시하셨나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달력을 꺼내세요. 스마트폰 달력 앱 여세요. 생일이 속한 달 1일에 동그라미 크게 그리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세요. 아침 9시에 알림 올리게 해두세요. 기초연금 신청하는 날입니다. 이날 놓치면 한 달치 34만 원 날아갑니다. 부모님 생신보다 더 중요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혹시 이미 만 65세 넘으셨는데 아직 신청 안 하셨나요? 지금 당장 하세요. 하루만 늦어도 그날치는 못 받습니다. 두 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만 65세 생일 3개월 전부터 적금, 예금 만기일 확인하셨나요? 지금부터 3개월 안에 만 65세 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하셔야 합니다. 은행 앱 전부 열어보세요.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우체국까지 다 확인하세요. 적금 만기일, 예금 만기일이 언제인가요? 기초연금 신청하는 달에 적금 만기가 돌아오면 안 됩니다. 3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소득 인정액이 확 올라가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전후 3개월은 특히 조심하세요. 적금 만기일을 미리 확인해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시기를 조절하세요. 은행 앱 들어가서 내 예적금 만기일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금융감독원 내 통장 찾기 서비스로 휴면 계좌 확인하셨나요? 10년 전에 만든 새마을금고 통장에 500만 원 있는 줄 몰랐어요. 20년 전 직장 다닐 때 만든 신협 통장에 200만 원 남아 있었어요. 이런 통장들 다 합산됩니다. 주로 쓰는 은행만 정리하고 옛날 통장은 까먹는 경우 많으세요.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서비스 이용하면 4명의 모든 계좌가 나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금융감독원 내 통장 찾기 검색하세요. 휴면 계좌까지 다 나옵니다. 본인 인증하면 4명의 모든 계좌가 확인되니 깜빡하고 있던 통장 나오면 바로 정리하세요. 네 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증권사 앱 로그인해서 증권계좌 잔고 확인하셨나요? 은행 통장은 다 정리했는데 기초연금 탈락했어요. 알고 보니 10년 전에 만든 증권계좌에 2천만 원어치 주식이 있었습니다. CMA 계좌, 주식계좌, 펀드계좌 다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오래전에 가입해서 까먹은 계좌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증권사 앱 로그인해서 계좌 잔고 확인해 보세요. 주식 평가액, 펀드 평가액 다 금융재산입니다. 그리고 보험도 확인하세요. 보험 만기가 곧 돌아오나요? 만기 전에 반드시 연금형 전환을 알아보세요. 다섯 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명의 토지 목록 확인하셨나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얼마 안 된다고 그냥 뒀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 있습니다. 또는 나중에 돈이 될 것 같아 시골에 땅을 사두었다가 그게 일반 재산으로 잡혀서 못 받는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등기부등본 떼어보시고 4명의 토지를 전부 확인하세요. 읍면동 주민센터 가서 땅 목록 달라고 하면 바로 줍니다. 공시지가까지 다 나오니 시골 땅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다 합산됩니다. 여섯 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중고차 시세 사이트에서 차량 가액 확인하셨나요? 차량 구입 전에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입니다. 혹시 곧 차를 바꾸려고 생각하셨다든지 자녀가 탈 차를 대신 명의만 빌려준다든지 할 계획이 있으셨다면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중고차 시세 검색하면 나옵니다. 내 차가 지금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4천만 원 넘으면 고급차 판정입니다. 7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보유 여부 확인하셨나요? 20년 전에 산 골프 회원권 지금은 안 쓰는데 그냥 뒀어요. 콘도 회원권도 있는데 몇 년째 안 갔어요. 이것도 다 재산으로 잡힙니다. 특히 골프 회원권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회원권 하나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하는 경우 있습니다. 안 쓰는 회원권 있으면 만 65세 전에 정리하시고 팔기 어려우면 양도라도 하세요. 8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부부 통장 각자 분리 관리 상태 점검하셨나요? 남편 명의로 5억, 아내 명의로 0원. 이렇게 해두면 아내는 재산 없으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부부 재산을 합산해서 봅니다. 누구 명의든 상관없이 다 합쳐서 계산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두면 증여 의심받을 수 있으니 각자 통장을 나눠서 관리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9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확인하셨나요? 급하게 상환하지 마세요. 만 65세 됐으니 이제 빚 없이 살아야지 하고 대출을 다 갚으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빚도 빼줍니다. 집값 3억, 대출 1억이면 실제 재산은 2억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대출을 다 갚아버리면 재산이 3억으로 늘어납니다. 만 65세 전후에는 급하게 대출 상환하지 마세요. 기초연금 받기 시작하고 나서 천천히 갚아도 됩니다. 이자 부담이 크지 않다면 조금 더 두고 보세요. 10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재산 목록 종이에 작성하셨나요? 종이 한 장 꺼내셔서 왼쪽에는 재산, 오른쪽에는 금액 적으세요. 집 있으면 집 공시가격 차 있으면 차량가액 적으세요. 시골에 땅 있으면 그것도 적으세요. 예금, 적금, 보험 다 적으세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있으면 그것도 적으세요. 다 적고 나면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이게 228만 원 넘는지 안 넘는지 대충 감이 옵니다. 이 계산들이 복잡해서 머리 아프다 그렇다면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세요. 이 목록 들고 가면 직원이 바로 계산해 줍니다. 이 정도 체크하셨으면 거의 다 왔습니다. 체크가 끝났으면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따라만 하시면 기초연금 신청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만 따라하시면 기초연금 신청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실행 단계입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받을 통장이 없으면 지금 만드세요.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건 주민센터 가면 줍니다. 혹시 임대소득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세요. 사업하고 계시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가져가세요. 미리 준비해 가면 한 번에 끝납니다. 서류 빠뜨려서 2번, 3번 가시지 마시고 한 번에 끝내세요. 두 번째 실행 단계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해서 신청하세요. 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집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복지 담당 직원한테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다고 하시면 친절하게 다 도와줍니다.
서류 작성하는 것도 옆에서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공단 방문입니다. 전국 어디 지사든 상관없으니 가까운 곳 가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문기관이라 더 정확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공인인증서 있으면 집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데 서류 복잡하고 어르신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시면 직접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실행 단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번으로 전화 상담하세요. 135번, 지금 메모하세요. 여기 전화하면 상담사가 자세히 알려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면 전화로 물어보세요. 내 재산 목록 말씀드리면 바로 계산해 줍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도 다 알려주니 주민센터 가기 전에 먼저 전화해 보세요. 그럼 준비가 더 쉬워집니다. 여기까지가 실행 단계입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씩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 주민센터 방문, 전화 상담. 이것만 하면 신청 준비 끝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기초연금 34만 원으로 노후 살기 어렵습니다. 월세 내고 밥 먹고 병원비 내면 남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는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파생제도입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국민연금 실버론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병원비 급하게 필요할 때, 전세 보증금 모자랄 때, 자녀 결혼자금 도와줘야 할 때, 이럴 때 어디서 돈을 구합니까? 은행 가면 이자가 너무 높고 신용등급 낮으면 대출도 안 됩니다. 자녀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합니다. 이럴 때 쓰는 게 국민연금 실버론입니다. 국민연금 받고 계시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연금액 200%까지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가 얼마냐고요? 연 2%대이면 은행보다 훨씬 쌉니다. 신용카드 대출은 연 15% 넘습니다. 그런데 실버론은 2%대이고 상환 기간도 최대 5년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고 신용등급도 담보도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 받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용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장례비, 재복구비 이런 긴급한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여행 가려고 주식하는 건 안 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시거나 135번으로 전화하세요. 서류도 간단하고 심사도 빨라서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대출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알고 있으면 위기 때 도움됩니다. 두 번째 파생제도입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면 주택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고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현금이 없습니다. 집을 팔자니 살 곳이 없는 이런 막막한 상황에 쓰는 게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살아계시는 동안 매달 돈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요? 집값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에 5억 원짜리 아파트 가진 70세 부부면 매달 약 150만 원 받습니다. 100세까지 사셔도 계속 나옵니다. 국가가 보증 섰기에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아도 계속 줍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집을 처분해서 지급한 연금액만 정산합니다. 남은 돈은 자녀에게 가니 자녀한테 빚 안 남길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55세 이상, 집 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집 있으시면 주택연금 알아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모의 계산해 보세요.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상담 전화는 1688-8114입니다. 메모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실행 단계 3가지. 파생제도 2가지. 이것만 알아두시면 기초연금과 함께 노후를 더 단단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3가지로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핵심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소득인정액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월 228만 원 이하, 부부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 이 기준 안에 들어와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통장, 집, 차, 보험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둘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일입니다.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날을 놓치면 그 달 돈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소급 지급 절대 안 됩니다. 셋째, 재산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있어도 일하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되는지는 신청해 봐야 합니다. 모르고 포기하는 게 가장 억울합니다. 지금 안 하면 불리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만 늦어도 34만 원 영구 손실입니다. 1년이면 408만 원입니다. 10년이면 4,080만 원입니다. 이 돈은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돈 잠깐 맡았다가 탈락합니다. 차 바꿨다가 연금 반토막 납니다. 보험 만기 받았다가 수급 중단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 알아도 실수하면 손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달력에 생일이 속한 달 1일 표시하세요. 스마트폰 알림 설정하세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통장 정리하세요. 금융감독원 내 통장 찾기 검색하세요. 휴면 계좌와 증권 계좌 확인하세요. 셋째, 재산 목록 종이에 적으세요. 집, 차, 예금, 적금, 보험, 토지, 회원권. 다 적고 나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감이 옵니다. 계산 복잡하면 주민센터에 이 목록 들고 가셔서 물어보시면 직원이 바로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비슷한 제도 보실 때 써먹을 판단 기준입니다. 모든 시니어 지원 제도는 소득인정액 개념을 사용합니다. 기초연금만 그런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 에너지 바우처도 그렇습니다. 모두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내용은 기초연금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제도 신청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통장 정리, 재산 목록 작성, 차량가액 확인.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제도를 신청하든 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나요?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달력 표시, 통장 정리, 재산 목록 작성. 이것만 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주민센터 전화 한 통.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번 상담 한 번이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꿉니다. 지금까지 현명한 어른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돕는 슬기로운 어른 생활이었습니다.